MBTI 유형 체계 내에서 ISFJ는 흔히 수호자 혹은 성인군자형이라는 명예로운 수사학적 정의로 규정되곤 합니다. 이러한 호칭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투사하는 이들의 무고한 헌신과 타인의 필요를 본능적으로 감각하는 세밀한 이타성을 정교하게 표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페르소나로 기능하는 이러한 형상은 심리적 실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면만을 비출 뿐입니다. 이들의 고요한 침묵 이면에는 과거의 방대한 경험적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류하고 보존하는 내향 감각의 기록, 보관소와 외부 세계와의 정서적 접점을 조율하여 집단적 조화를 도모하는 외향, 감정의 엔진이 쉼없이 작동하며 치열한 내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SFJ에게 있어 삶이란 단순히 살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축적된 기억의 질서를 통해 현재의 안정을 구축해 나가는 고도의 정교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개별 자아의 견고한 질서를 고수하려는 내부의 의지가 외부 세계가 강요하는 비정형적 무질서 혹은 일방적인 요구와 충돌할 때 ISFJ의 섬세한 인지, 기제는 가시화되지 않는 미세한 균열을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평온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의해 잠식당하고 심리적 탄력성의 최후 보루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들은 평소의 인격적 궤적을 이탈하는 심도 깊은 내면의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의 호소가 아닌 자아를 지탱하던 구조적 평형이 무너지는 실존적 위기에 가깝습니다. 본 고에서는 ISFJ의 내면을 지탱하는 심리적 기저를 탐구하고 과도한 외압이 초래하는 인지적 기능의 불균형과 그로 인해 발현되는 파괴적 징후들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방전된 내면의 에너지를 복구하고 파편화된 자아의 서사를 다시금 정원한 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심리학적 관점의 회복 청사진을 재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분석은 소리 없이 세상을 지탱해온 수호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리듬을 되찾고 침묵 속에 유폐되었던 자아를 회복하는 미학적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1. ISFJ를 고립시키는 미세한 스트레스 발화점. ISFJ의 내면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단순히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하는 외부의 자극을 자신의 내적 질서 안으로 수렴시켜 평형을 이루려는 심리적 항상성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안정감이란 세계의 작동 방식이 자신의 예측 범주 내에 머물러 있다는 인지적 확신이며 이를 통해 비로소 삶의 주도권과 안녕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상성이 붕괴되는 발화점은 크게 두 가지 축에서 형성됩니다. 먼저 주기능인 내향 감각이 정교하게 구축해온 예측 가능한 안정성이 외부에 급격하고 무질서한 변동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을 때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현재를 구조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SI의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는 환경은 이들에게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자신의 실존적 토대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감을 유발합니다. 또 다른 축은 부기능인 외향 감정의 과부하입니다. 주변의 정서적 기류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타인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조율하려는 FE의 기제는 역설적으로 ISFJ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적 짐을 자신의 부채로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필요가 자신의 심리적 가용 역량을 압도하여 정서적 채무가 임계치에 도달할 때 자아를 보호하던 최후의 방어선은 급격히 마모됩니다. ISFJ의 스트레스는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폭발하기보다 자아의 기저를 침잠하듯 잠식하는 미세한 균열이 형태로 시작됩니다. 내부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SI의 분투와 외부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FE의 헌신이 상충하며 조율에 실패할 때 이들의 심리적 지반은 소리 없이 침하하기 시작하며 거대한 인지적 소강 상태를 향한 전조를 드러내게 됩니다. 1. 자율적 예측 가능성을 억압하는 무질서와 돌발 변수입니다. ISFJ에게 있어 안정된 질서란 단순한 생활 양식의 선호를 넘어 자신의 실존적 안녕과 인지적 효율성을 증명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이들은 내향 감각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경험적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류하고 이를 현재의 상황에 대입하여 현실의 맥락을 구조화합니다. 이들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로부터 인과적으로 도출된 명확한 결과물이어야 하며 그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경로를 설정할 때
비로소 자아의 주도권을 획득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명시적 설명 없이 투입되는 돌발적인 과업, 혹은 원칙과 일관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즉각적인 적응만을 강요하는 불투명한 환경은 이들의 정신적 기동성을 박탈하는 심리적 구속복으로 작용합니다. ISFJ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불확실성의 한복판에 던져질 때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경험적 통찰이 무력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 곤란을 넘어 자아를 지탱하던 인지적 질서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내적 템포를 상실한 채 타인의 무질서한 속도와 인위적인 혼돈에 강제로 스스로를 동기화해야 하는 상황은 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대처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이들이 체계가 결여된 외부의 요구에 휘둘리게 될 때 이들은 자신의 존재론적 본질이 부정당하는 듯한 근원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이러한 환경적 압박은 ISFJ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만들며 내부의 나침반이 작동을 멈추는 심각한 실존적 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발화점이 됩니다. 이 진정성의 훼손과 냉혹한 논리적 비판입니다. ISFJ에게 있어 헌신이란 단순히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기능적 성실함을 넘어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를 증명하고 정의하는 핵심적인 실존 단위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모든 과업에 고유의 정교한 책임감과 내밀한 애정을 투사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자신의 인격적 정수를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이타적 행위로 인식합니다. 이들에게 과업의 성취는 단순한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일부를 떼어 세상을 향해 건네는 실체적인 정서적 증여와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화로운 기여와 헌신의 과정이 오직 차가운 논리적 효율성이나 파편화된 수량적 지표라는 메마른 잣대로만 재단될 때 ISFJ는 형언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됩니다. 자신이 쏟아부은 정성 어린 맥락이 거세된 채 오로지 산출된 수치와 결과만으로 가치가 난도질당하는 상황은 이들의 실존적 정당성을 근간에서부터 뒤흔듭니다. 이들에게는 목적지까지의 도달만큼이나 그 과정을 지탱한 자신의 진정성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비판이 공감적 이해라는 최소한의 완충, 지대 없이 냉혹하고 직설적인 형태로 전달될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ISFJ의 인지체계는 외부의 피드백을 수용할 때 내용의 객관성보다 그 이면에 흐르는 정서적 기류를 먼저 감각합니다. 비판이 비인격적인 논리만으로 무장될 때 이들은 이를 단순한 업무적 견해의 차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인격적 거부로 치환하여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ISFJ는 자신의 헌신이 무가치하다는 숙명론적 결론에 도달하며 이는 자아의 활동 반경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타인을 향한 소통의 창구를 닫아버리는 장기적인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3. 정서적 불협화음으로서의 갈등과 감정적 과부하입니다. 평화와 정서적 안정을 생애 궁극적인 지표로 삼는 ISFJ에게 대인관계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의 충돌을 넘어 자신의 세계가 해체되는 듯한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정서적 만족이 균형을 이루는 유기적인 조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의 균열이 발생하는 순간 ISFJ는 자신이 그간 공들여 쌓아온 심리적 안전지대가 근간부터 흔들리는 듯한 극심한 불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감의 중심에는 고도로 예민하게 발달한 부기능인 외향 감정이 자리합니다. 이 기능은 주변의 정서적 기류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같이 작동하여 타인 사이에 흐르는 미세한 냉기나 언어화되지 않은 긴장감까지도 가감없이 흡수합니다. ISFJ에게 이러한 부정적 기류는 단순히 인지되는 정보가 아니라 신체적 타격에 준하는 물리적 충격과 정서적 통증으로 변환되어 내면을 타격합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분노를 자신의 것인 양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이 정서적 동조 현상은 이들을 감정적 과부하의 상태로 급격히 몰아넣습니다. 더욱 가혹한 상황은 갈등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평소 사용 빈도가 낮고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3차 기능 내향 사고를 동원해야 하는 순간 ISFJ는 극심한 인지적 비효율성을 경험합니다.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감정적 압박을 처리하는 동시에 내부에서 파편화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거대한 인지적 불협화음을 야기합니다. 감정과 논리 사이의 가교가 끊어지고 스스로를 방어할 언어적 수단마저 고갈될 때 ISFJ의 자아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선택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 세계와의 소통 창구를 일시에 폐쇄하고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단절은 타인을 향한 거부이기보다 더 이상의 자아 붕괴를 막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고통스러운 자기보호 기제이자 실존적 소강 상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소강 상태, 애니그립과 SI, TI 루프의 심연, 외부로부터 가해진 스트레스의 임계 압력이 자아를 지탱하던 유기적 방어 기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붕괴에 이르게 할 때 ISFJ는 그동안 고수해온 인격적 일관성과 본연의 온화한 기질을 일시에 상실하는 심리적 소강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적 소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주기능과 부기능이 제어력을 상실하며 평소의 자기 인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질적이고 파괴적인 페르소나를 투영하게 되는 심리적 변이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ISFJ는 더 이상 타인의 필요를 살피거나 공동체의 조화를 도모하는 관대한 수호자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내면을 지탱하던 정원한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선 불신과 자아를 향한 숙명론적 원망이 들어차게 되며 이는 평소 이들을 신뢰하던 주변인들은 물론 ISFJ 본인에게도 극심한 생경함과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자신의 행동 양식과 사고의 흐름이 스스로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이 실존적 괴리는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자생적 복구가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무의식이 선택한 이 비정상적인 기능 가동은 역설적으로 자아를 더욱 깊은 고립과 심연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아의 제어권을 찬탈한 열등 기능에 왜곡된 발현과 인지적 폐쇄, 회로에 갇혀 과거의 망령과 싸우게 되는 ISFJ의 내면적 붕괴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열등 기능의 잠식과 왜곡된 외향직관의 발현입니다. 심리적 부하가 의식의 방어 기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초과하게 되면 평소 의식의 저변에 억제되어 있던 열등 기능인 외향직관이 전면으로 부상하며 자아의 통제권을 찬탈하는 소위 그립 현상이 고착됩니다. 이는 평생을 거쳐 구축해온 주도적 인지 체계가 무력화되고 가장 미숙한 기능이 자아의 운전대를 잡게 되는 일종의 심리적 전복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소 구체적인 사실과 검증된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견고한 일상의 안정을 구축하던 ISFJ는 이 시기에 이르러 정반대의 극단인 가능성의 지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실제하지 않는 무수한 비극적 개연성에 매몰되어 객관적 근거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필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상태의 외향직관이 발휘하는 창조적 확장성과는 궤를 달리하는 뒤틀리고 왜곡된 형태의 파멸적 상상력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ISFJ는 타인의 지극히 사소하거나 중립적인 태도조차 거대한 배신의 전조로 오독하며 현재의 미세한 균열이 장차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질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행태는 내부에서 붕괴된 정서적 항상성을 외부의 비극적 통찰을 통해 대리 보상받으려는 처절한 무의식적 시도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해체된 원인 모를 고통을 견디기보다 차라리 외부 세계가 확실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관적 확신을 통해 자신의 불안에 인과적 명분을 부여하려는 역설적인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이는 무너진 자아의 평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스템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내지르는 비극적인 인지적 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지적 폐쇄 회로인 과거의 감옥, SI, TI 루프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정서적 교류를 담당하며
심리적 완충 작용을 수행하던 부기능 외향 감정이 침체되거나 기능을 상실할 때 ISFJ는 타인과의 연결을 단절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적 세계관 안으로만 무겁게 침잠하는 SI, TI 루프의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는 외부의 객관적인 피드백이나 정서적 환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내향적 인지 기능들만이 비정상적으로 맞물려 가동되는 인지적 폐쇄 회로를 형성합니다. 이 악순환의 기저에는 주기능인 내향 감각이 저장해온 방대하고도 정교한 과거의 기록물들이 자리합니다. 평소에는 일상의 안정을 돕던 이 상세한 기억들은 루프 상태에 진입하는 순간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향적인 증거물로 돌변합니다. ISFJ는 수년 전의 사소한 실수나 미숙했던 판단들을 고해상도의 감각 정보로 소환해내며 이를 현재 겪고 있는 부정적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이때 3차 기능인 내향 사고는 소환된 과거의 파편들을 재료 삼아 극히 주관적이고 냉소적인 논리를 구축합니다. TI는 소생된 실패의 사례들을 자의적으로 연결하여 나는 본질적으로 무능하다거나 이러한 결과는 나의 과거 과오로 인해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왜곡된 인과관계를 도출해냅니다. 이는 논리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상은 외부의 변수나 환경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자아를 단죄하기 위해 설계된 편향적 분석에 불과합니다. ISFJ는 나의 잘못된 선택이 현재의 모든 비극을 초래했다는 숙명론적 허무주의의 심연에 매몰됩니다. 스스로 구축한 이 견고한 논리의 감옥 안에서 타인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나 객관적인 조언은 근거 없는 낙관, 혹은 논리적이지 않은 위안으로 치환되어 철저히 차단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립은 자아를 과거의 망령 속에 유폐시키며 현재를 개선하려는 모든 의지적 노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인지적 소강 상태를 고착화합니다. 3. 몸이 보내는 비명 신체화 증상과 회피의 기제. ISFJ의 고통은 대개 언어라는 협소한 통로를 통과하지 못한 채 심연의 영역에 침잠에 머무릅니다. 이는 표현할 수사나 단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외재화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이 그토록 수호하고자 하는 관계의 평온과 집단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강렬한 도덕적 죄책감이 감정의 발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개인적인 고통의 표출은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타인에게 전이될 수 있는 정서적 소음이자 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위협적 요인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자기검열 기제는 자아의 내밀한 신음조차 정숙함의 의무 아래 유폐시키며 언어로 환기되지 못한 고통은 내면에서 응축되어 위험한 수준의 임계 압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심리적 에너지가 소통이라는 정상적인 배출구를 찾지 못한 채 다시 내부로 역류할 때 자아는 이를 더 이상 정신적 차원에서만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침묵을 강요받은 자아를 대신해 유기체로서의 생존, 본능이 신체라는 정직한 매개체를 통해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차마 내뱉지 못한 언어들이 육체의 통증과 기능 저하라는 형상으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정서적 과부하가 어떻게 구체적인 물리적 증상으로 변환되는지 자아의 완전한 해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수단으로서 그들이 선택하는 본능적 격리와 잠적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1. 정서적 과부하가 초래하는 신체적 기능 저하입니다. 내향 감각은 유기체 내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기록하는 본능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이 기능은 정서적 압박을 실시간 물리적 위협으로 오독하며 형이상학적 고통을 구체적인 신체적 통증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음의 경계가 무너진 자리가 육체의 고통을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인지적 전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흔히 제2의 뇌라 불리는 소화기 계통입니다. 만성적인 소화기 부전은 외부의 자극을 소화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심리적 거부감이 장기의 기능 정지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와 함께 수반되는 긴장성 두통은 타인의 기대와 과도한 책임감을 홀로 짊어진 자아가 느끼는 중압감의 물리적 실체이며 전신의 근육 경직은 외부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방어,
기제가 육체를 수축시킨 고착된 긴장의 형태입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극도의 무력감과 기면, 상태는 단순한 피로의 축적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이는 정서적 붕괴가 자아의 완전한 해체와 인격적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뇌가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인 생존적 차단입니다. 모든 인지적 에너지를 회수하여 시스템을 강제로 정지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외부 자극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비명은 역설적으로 더 이상의 헌신을 멈추고 오직 자신의 생존과 회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유기체의 가장 절박하고 정직한 호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본능적 격리와 잠적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모든 소통 창구를 일시에 단절하는 잠적 행위는 인격적 붕괴가 초래할 자아의 총체적 파산을 막기 위해 무의식이 내리는 최후의 비상정지 명령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책무로부터 도피하려는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가용 가능한 심리적 에너지가 임계점 이하로 고갈되어 더 이상의 외부 자극을 수용할 수 없게 된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동하는 강제적인 셧다운 기제입니다. 심리적 고갈 상태에 놓인 ISFJ에게 타인의 존재와 그들이 보내는 정서적 신호는 더 이상 따뜻한 교류의 매개체가 되지 못합니다. 평소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외향, 감정의 관성은 에너지가 소진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작동하여 사소한 안부, 전화나 가벼운 만남조차 처리해야 할 정서적 채무나 강요된 과업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타인과의 접촉은 자아의 잔여 에너지를 강탈해가는 침략이자 자아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자발적 은두는 세상으로부터의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통제 가능한 고요한 주관적 공간 안에서 산산이 흩어진 자아의 파편들을 수습하려는 처절한 본능적 생존 전략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요구가 완벽히 소거된 이 고립된 시간 속에서 ISFJ는 내향 감각을 가동하여 자신의 내면을 정밀하게 재정렬하기 시작합니다. 훼손된 기억의 서사를 복구하고 파편화된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정원한 질서로 이어붙이는 이 과정은 무너진 자아의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심리적 복원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자아의 재건 ISFJ를 위한 회복의 미학. 자아의 파산과 침잠의 시기를 지나 이제 우리는 무너진 내면의 기반을 다지고 본연의 정원한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존적 복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ISFJ에게 회복이란 단순히 외부 자극으로부터 격리되는 소극적 치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인지 기능을 재정렬하고 타인의 요구에 의해 잠식되었던 자신의 심리적 영토를 다시금 주체적 질서로 재편하는 능동적인 인지적 공정입니다. 이 과정은 무너진 자아를 수습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이 가진 인지적 자산들이 다시금 건강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리듬을 되찾는 것은 타인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오직 자신의 내면적 요구에 집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는 수호자라는 사회적 책무를 잠시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견고한 수호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파편화된 일상을 구체적으로 정렬하고 마모된 자아의 경계선을 보강하며 침묵 속에 유폐된 사유를 논리적으로 외재화함으로써 다시금 세상의 주춧돌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심리학적 회복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훼손된 자아의 존엄을 복구하고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실존적 평온을 재건하는 미학적 이행이 될 것입니다. 일내향 감각의 활성화를 통한 루틴의 복원입니다. 붕괴된 심리적 복원력을 재건하기 위한 가장 즉각적이며 실효적인 기제는 추상적인 사유의 영역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일상의 질서를 재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ISFJ에게 있어 물리적 환경을 정돈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사노동이나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외부의 혼돈에 의해 파편화된 자아의 주관적 세계를 다시금 통제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고도의 심리적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침구를 정밀하게 정리하거나 익숙한 조리법을 따라
오감을 활용하여 음식을 조립하는 등의 미시적인 활동은 주기능인 내향 감각을 건강한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이러한 구체적 행위들은 뇌의 신경계 세계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며 나의 통제 아래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실존적 신호를 송출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실체 없는 미래의 개연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손끝으로 느껴지는 사물의 질감과 질서는 의식을 현재라는 견고한 현실의 집안 위로 복귀시키는 닫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각을 통해 획득한 이러한 실존적 명증성은 인지적 왜곡을 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의 안개 속에서 사물을 비관적으로만 해석하던 뇌는 정돈된 물리적 결과를 목도하며 비로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인지적 명료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작은 질서의 완결이 가져다주는 이 명징한 감각은 비대해진 불안의 가설들을 잠재우고 자아가 다시금 외부 세계와 건강하게 조우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정직하고 견고한 회복의 기초가 됩니다. 이 내향 사고의 외재화를 통한 인지적 정화입니다. 내면에서 증폭된 자책의 소용돌이를 타인에게 언어로 전달하여 해소하려는 시도는 ISFJ에게 대단히 정서적 소모가 큰 작업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발설하는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기능. 외향 감정의 자기검열 기제를 자극하여 도리어 더 깊은 죄책감과 방어적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타인을 향한 소통에 앞서 오직 자신만을 청자로 삼는 개인적인 기록을 통한 인지적 정화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파편화되어 실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의 조각들을 종이 위에 문자로 현상해보는 행위는 비대해진 감정의 과부하를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머릿속을 부유하며 자아를 압박하던 형체 없는 고뇌들은 문장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나 자신과 동일시되는 고통이 아닌 관찰과 분석이 가능한 외부의 대상으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외재화 과정은 3차 기능인 내향 사고를 건강한 분석 도구로 기능하게 하여 감정의 안개에 가려져 있던 사실관계의 인과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언어로 포착되지 못해 내면을 부식시키던 감정들이 시각적인 텍스트로 치환될 때 ISFJ는 자아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고통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내밀한 진실을 스스로 목격하는 고독한 의식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의 명료함은 억눌렸던 무의식적 응어리를 풀어내는 깊은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기록이란 행위는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서사를 주체적으로 재집필함으로써 무너진 인지적 평형을 회복하는 지성적인 치유의 정점이 됩니다. 산미시적 완결을 통한 자기 효능감의 복구입니다. 심리적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는 ISFJ가 범하기 쉬운 인지적 오류 중 하나는 현재의 거대한 무력감을 타개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거창한 설계나 완벽한 복구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인지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수립하는 방대한 계획은 도리어 열등 기능인 외향 직관을 자극하여 실행 불가능한 비관적 시나리오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따라서 회복의 문턱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전략은 시선을 미래의 거대 담론으로부터 거두어 당장 자신의 손끝으로 제어 가능한 미시적 과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의 특정 구역을 정돈하거나 작은 식물에 물을 주며 생육 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활동은 단순히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주체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도구적 이성을 가장 낮은 인지적 부하로 가동해보는 고도의 정신적 훈련입니다. 복잡한 대인관계나 추상적인 성과 지표와 달리 물리적 환경은 투입한 노력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직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명시적인 인과관계의 확인은 혼돈에 빠져있던 뇌에 나의 의지가 현실의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실존적 유능감을 재학습시킵니다. 이러한 미시적 완결의 경험이 하나둘 축적될 때 파편화되었던 자아의 집안은 다시금 견고하게 결속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소한 정리정돈에 불과할지라도 자신의 통제권 안에서 완결된 과업들은 무너진 자아, 존중감을 재건하기 위한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기초 공사가 됩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 회복된 효능감은 심리적 지지대를 형성하며 ISFJ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의 거친 풍파에 맞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회복하게 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됩니다. 회복의 미학은 원대한 도약이 아닌 오늘 하루 자신의 손길이 닿은 작은 질서들의 총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ISFJ가 지닌 지각적 섬세함은 결코 교정되거나 극복해야 할 심리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타인의 투박한 시선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세상의 미세한 균열과 필요를 읽어내고 그 안에서 숭고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독보적인 인지적 자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분의 감각은 이 세계가 해체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정밀한 인지적 기제입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무분별한 무질서와 속도가 당신의 실존적 안녕을 위협할 때일수록 외부의 거친 박동에 자신을 투사하여 소모하기보다 오직 당신만이 연주할 수 있는 내면의 평온한 템포를 고수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자신의 속도를 희생하는 것은 수호자로서의 본질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수호의 힘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적 일관성으로부터 비롯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소모적인 갈등의 현장에서 잠시 물러나 정원한 일상의 수호자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정돈할 때 비로소 세상은 그동안 소음 속에 감추어 두었던 가장 따뜻하고 본연적인 진실을 당신의 시선 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계산적인 효율의 논리나 생산성의 지표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는 당신의 고유한 온기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의 세계는 충분히 위로받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완성된 질서이며 세상을 더욱 안전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주춧돌입니다. 타인을 향한 헌신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향한 수호가 절실함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평온을 지켜낼 때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따뜻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